자, 손 뵙고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벤 문희정입니다. 이학봉입니다. 자, 1월 4일에 진료비 관련 수의사법이 개정 공포되면서 진료비 사전고지 또 사전개시 공시제 등 여러 가지 제도가 시행된다. 위클리벳에서 굉장히 여러 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네, 저희 273회, 277회, 295회, 304회에서 무려 4번에 걸쳐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아니 근데 소개는 해드렸는데요. 말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네. 왜냐면은 이게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긴 네. 한데 아니 사전고지? 사전개시 뭔가 비슷한 것 같고 네. 공시도 뭔가 비슷한 말인 것 같고요. 네, 근데 의미가 조금씩 다릅니다. 네. 진료비 사전고지제 같은 경우에는요, 진료 행위 전에 예상되는 진료비를 사전에 보호자에게 고지를 하고书面으로 동의를 받는 건데요.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술에 대해서 올해 1월 5일에 시행이 됐고요. 진료비 개시제는 말 그대로 진료비를 동물병원 홈페이지나 또는 동물병원 안에 책자나 벽보 등으로 미리 공개를 해놓는 거예요. 근데 초진료, 재진료, 입원비, 개고양이 백신 접종비, 혈액검사비, 엑스레이 촬영비, 판독비 이런 것들을 게시를 해놓는 건데 2인 이상 동물병원에 대해서 올해 1월 5일날 시행이 됐고요. 1인 동물병원은 내년 1월 5일에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진료비 공시제는 네. 이 게시해놓은 동물 진료비를 정부가 조사를 해서 공개하는 거고요. 올해 처음으로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공시제를 빼고는 다 시행이 됐습니다 이미.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2인 이상 동물병원에서는 진료비를 다 게시해 놓은 거죠. 지금 게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공시제가 남았는데 정부가 이 게시해 놓은 진료비를 조사해서 공개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조사하고 어떻게 공개할지 방법을 마련을 했다고 하는데 동물병원의 진료 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을 2월 6일에 행정 예고를 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자, 우선 조사 대상 동물병원은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진료비를 게시해 놓은 동물병원이고요. 네. 현재 2인 동물병원은 모두 다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 진료비 조사 그리고 분석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제가 네. 보니까 어떤 곳에 위탁을 맡긴다는 겁니까? 이거는 이제 수의사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요. 네. 농식품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소비자 단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 연구기관, 그 밖에 전문기관 또는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그 밖에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아마 수의사회가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좀 독특한 부분이 있다면 소비자 단체가 포함된다는 부분이에요. 맞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진료비를 어떤 식으로 공개하느냐인데 지역별로 최저, 최고, 평균, 중간 비용을 공개를 하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광역지자체 또는 기초지자체 단위로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도 지역의 동물병원의 개 종합백신 접종비의 최대값, 최소값, 평균값, 중간값이 나오는 거고요. 또 거기다가 기초지자체 안양시 동물병원의 고양이 백신 접종비의 최대값, 최저값, 평균값, 중간값이 공개가 되는 거고요. 이게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다 적나라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뭐 그 지역에 관련돼서 알아보려면은 홈페이지 들어가면 되는 건데 네. 무엇을 조사하느냐? 네. 진료 비용과 산정 기준 네. 그리고 진료비를 게시한 주요 동물 진료 행위 실시 횟수라고 돼 있는데 네. 조금 저는 민감한 부분인 게 뭐냐면은 네. 사실 이 병원에서 이 진료비를 산정한 나름대로의 기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를 다 조사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이고 네. 그리고 또 하나 진료 실시 횟수라는 부분이 저는 좀 이걸 왜 조사를 하는 건지 병원의 어떤 기밀사항 같은 게 아닐까. 왜냐면 아까 위탁 업무를 하는 곳 중에서 소비자 단체가 있거든요. 네. 동물병원의 진료비가 적정한지 합리적인지 이 수준을 우리가 알고 싶은 거지 반려인 입장에서 이 병원이 진료를 몇 번 하는지 저희는 그런 건 궁금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 이 진료비 산정 기준이라는 게 좀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뭐 병원의 투자 금액, 인건비, 또 주변 병원과 형평성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선정을 하는 건데 이게 적정한지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 이런 문제도 있고 이 진료 횟수 같은 경우에는 진료비를 지금 써붙여 놨는데 네. 진료 횟수를 곱하기만 하면 매출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민감한 정보를 굳이 정부에서 조사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할 필요가 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진짜 확실히 좀 조정이 필요할 부분인 것 같고요. 관련해가지고 의견 수렴은 좀 받은 거죠? 네, 2월 27일까지 찬성 반대 의견 수렴을 받았고요. 반대 의견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얼마나 실제로 반영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서 동물 진료비를 조사하고 공개하려는 취지 저희 굉장히 다 환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사실 한쪽인 동물병원 측의 입장도 좀 어느 정도는 합리적으로 반영이 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리고 반려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동물병원이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보자 이거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모두가 다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세부 사항들을 가지고 좀 합리적으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위클리벳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